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의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와, 이거 내용이 정말 많고 상세하더라고요. 혼자 다 보려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계획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만 딱딱 뽑아드리는 거예요. 2027년 강원대 입시, 그 큰 그림하고 주요 변경사항들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2027학년도에 강원대학교 입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자료는 반드시 보셔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전년도죠. 2026학년도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전형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각각의 특징은 뭔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전체 모집 인원이 3,316명에서 3,400명으로 아주 조금 늘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 전체 인원이 늘어난 건 일단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가장 큰 변화, 아니면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흐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모집 시기별 비율 변화예요.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랑 정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 네, 맞습니다. 강원대의 경우에 그 수시 모집 비율이 79.8%에서 80.0%로 아주 약간이지만 증가했어요. 반대로 정시는 19.6%에서 19.4%로 조금 줄었고요. 와, 80%면 수시 비중이 정말 절대적이네요. 이건 뭐 강원대가 고등학교 생활 꾸준히 열심히 한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시 안에서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학생부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죠. 네, 학종. 이 학종 비율이 28.3%에서 28.6%로 이것도 소폭 늘었고요. 내신 성적 위주로 보는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전형이라고 하죠. 네, 교과. 이건 48.0%로 비율 자체는 같은데 그 안에 세부 전형별 인원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실기나 실적 위주 전형은 3.4%로 똑같고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은 19.2%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 제한에 포함 안 되는 자율화 전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0.6% 더해져서 전체 100%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역시 비중이 제일 큰 수시 모집부터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학종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니까 미래인재 서류, 미래인재 면접, 지역인재 면접, 종류가 꽤 많던데요. 네, 맞아요. 학종안 크게 보면 서류만 보는 전형하고 면접까지 보는 전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미래인재 서류 전형하고 기회균형 전형 이 두 가지는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만 100% 보고 평가를 합니다. 서류 100%요? 뭘 주로 보나요? 일반 학과들은 보통 학업 역량 이걸 40% 보고요. 진로 관련 역량 30%, 그리고 공동체 역량 30%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자유전공학부 있잖아요. 특정 학과 없이 들어가는 곳, 거기는 진로 역량 대신에 자기주도 역량 30%를 본다는 게 좀 달라요. 아하, 서류만 보니까 학생부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면접이 있는 학종은요? 미래인재 면접, 지역인재 면접, 영농 창업인재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네, 이 전형들은 2단계로 진행이 돼요. 2단계요? 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한 3배수나 4배수 정도,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정도로 먼저 뽑아요. 네네. 그리고 2단계에서 그 1단계 서류 점수 60%하고 면접 점수 40%를 합쳐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거죠. 면접이 40%면 비중이 꽤 큰데요. 당락에 영향이 크겠어요. 그렇죠. 면접 준비를 잘해야겠죠? 특히 그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의예과에서 30명이나 뽑던데 이건 강원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입학해서 졸업까지 그 전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한 학생이 대상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변화요. 네, 2022학년도 이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부터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워졌나요? 일단 수도권이 아닌 지역, 즉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학생 본인하고 부모님 모두 강원도에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까지 추가됐어요. 와, 그냥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이제.
와, 이건 왜 이렇게 박힌 걸까요? 진짜 지역 인재를 확실히 뽑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지역 의료 인력 확보 같은 그런 정책적인 목표하고 관련이 깊다고 봐야겠죠. 정말 그 지역에 뿌리를 둔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면접 방식도 그냥 서류 내용 확인하는 거에 더해서 인성이나 적성을 평가하는 면접도 같이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학종 얘기 나온 김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떤가요? 보통 학종은 수능 최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부분 그래요. 강원대 학종도 대부분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데요. 근데 예외가 있다. 네, 항상 예외는 있죠. 미래인재 서류 전형으로 간호대학이나 수의과대학 지원할 때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인재 면접 전형으로 의예과 지원할 때, 이때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기준은 좀 이따가 다시 나오겠죠? 네, 뒤에서 평가 요소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시의 또 다른 큰 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일반 교과, 지역 교과,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숫자로 딱 평가하는 방식이죠. 가장 많은 인원 794명, 비율로는 23.4%를 뽑는 일반 교과 전형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544명, 16.0%를 뽑는 지역 교과 전형,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 두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뽑고요.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 교과 전형, 이것도 이름 보니까 강원도 학생들을 위한 거겠죠. 이것도 아까 그 학종 지역 인재처럼 요건이 강화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것도 역시 강원 지역 고등학교 이수 요건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지원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이 학생들에게는 학종의 지역인재 면접 전형하고 똑같이 강화된 지역 거주 및 학교 이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꼭 체크해야겠네요. 교과 전형 중에 좀 특별한 전형들도 보이네요. 저소득 지역 교과라던가 사회 배려자, 정원 외 전형들, 이런 건 평가 방식이 좀 다른가요? 네, 좀 다릅니다. 저소득 지역교과 전형은 간호, 약학, 의예과에서만 총 7명, 아주 소수만 뽑고요. 사회배려자 전형이나 정원 외인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90% 반영하고 나머지 10%는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들어가요. 10% 정성평가가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전형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회 배려자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요건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종류가 9가지나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소아암이나 백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 다문화 가족 자녀, 또 5년 이상 재직 중인 광부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군인이나 소방 공무원의 자녀 등등 지원 자격이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농어촌 학생은요? 농어촌 학생 전형, 이것도 유형이 2가지인데요. 유형 1은 중고등학교 6년 또는 초중고 12년 동안 학생하고 부모님이 같이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지역에 살면서 학교를 다닌 경우고요. 유형 2는 학생 본인만 그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닌 경우예요. 이것도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니까 잘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이외에도 스포츠과학과나 체육교육과는 실기 보는 교과 전형이 있고 약학과 저소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 이런 정원 외의 전형들도 많네요. 이 전형들은 대부분 교과 성적 위주거나 아니면 면접이 좀 추가되고 수능 최저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사범대 갈 땐 예외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 수시의 마지막 유형인데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입니다. 이건 예체능 계열이죠. 디자인, 무용, 미술, 음악과학과를 위한 실기 일반 전형이 있고요. 이건 교과 성적 30%에 실기 70%니까 실기 기준이 훨씬 높죠.
실기 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체육 특기자 전형도 있는데 이건 개인 종목이냐 단체 종목이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플러스 출결랑 입상 실적만 보기도 하고 실기까지 보기도 하고 반영 비율이 좀 달라요. 이 실기 실적 전형들은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와, 수시 전형만 해도 진짜 복잡하네요.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시는 역시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가군, 나군 이렇게 나눠서 뽑는군요. 네, 맞습니다. 정시는 뭐니 뭐니 해도 수능 위주 전형이 핵심이죠. 수능 일반 전형으로 가군하고 나군 합쳐서 634명, 비율로는 18.6%를 선발하는데요. 이게 정시에서는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대부분 학과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고요. 근데 스포츠과학과는 수능 60%에 실기 40%, 체육교육과는 수능 75%에 실기 25%처럼 실기를 같이 보는 학과도 있어요. 오, 정시에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네요. 간호, 의예, 약학과에서 20명, 0.6% 뽑고 이것도 수능 100%군요. 지원 자격은 수시 지역인재랑 같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시에서 그 강화된 지역인재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정시에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셈이죠. 그 외에 정시 전형으로는 실기 실적 일반 전형으로 미술학과에서 6명, 이건 수능 40%에 실기 60%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인원을 다 못 채웠을 때 뽑는 2월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지역인재나 농어촌, 저소득, 특성화고 전업자 같은 학생들을 위한 수능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능 100%나 교과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전용기관 자율화 전형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건 정시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좀 특별한 전형이에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수시 6회, 정시 3회 이 지원 횟수 제한에 포함이 안 돼요. 아, 진짜요? 추가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보너스 기회 같은 거죠. 스마트팜 농산업과학과에서만 뽑는데 3가지 유형으로 총 21명을 선발합니다.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자 전형하고 만학도 전형. 이 두 개는 교과 70%에 면접 30%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곳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재직자 전형. 이건 교과 100%입니다. 와, 추가 지원 기회라니 해당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전형들에서 실제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들, 학생부나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겠어요. 먼저 학생부요. 특히 교과 성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핵심이죠.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 100% 반영입니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고요.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활용해요. 정시에서 만약 교과 성적을 본다면 그때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가고요. 반영 과목은 다 똑같나요? 아니요, 계열별로 좀 달라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이쪽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주요 교과목은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체능 계열은 학과 특성에 따라서 국어, 영어, 체육이나 사회, 한국사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봅니다. 성적 산출 방식이 그 9등급 나오는 과목이랑 ABC 성취평가 과목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좀 복잡하게 들리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있잖아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이 성적을 90% 비중으로 보고요. 그리고 ABC로 성취도가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 성적을 10% 비중으로 반영해서 합치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도 10%나 들어가는군요. 그럼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해요?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으면 1등급으로 쳐주고요.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C 받으면 좀 타격이 크겠죠? 진로 선택이라고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급이 아예 없는 과목이나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 출신자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환산하고요. 참고로 출결은 체육 특기자 전형 말고는 거의 반영 안 됩니다. 네, 진로 선택 과목 환산 방식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시에서는 이게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서는 이 기준을 못 넘기면 아무리 학생부 성적이 좋아도 그냥 불합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사회, 과학, 직업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요.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의 합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꽤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3개 영역 등급 합해서 5 이내여야 하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은 6 이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는 7 이내를 맞춰야 합니다. 와, 3합 5, 6, 7. 빡세네요. 그렇죠. 수의과나 약학과도 만만치 않아요. 교과 일반 7, 지역 8, 학종 미래인재 수혜 8 이 정도고요. 간호학과 역시 교과 일반 10, 지역 11, 학종 미래인재 11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학과란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저소득 관련 전형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사범대, 실기 우수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도 별도의 기준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네, 기준이 정말 다양하군요. 그럼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볼까요? 100분위 점수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정시는 100분위 점수를 활용합니다. 이것도 계열별로 중요하게 보는 영역하고 그 비율이 달라요. 인문 사회 계열은 국어하고 영어를 좀 더 중요하게 봐요. 각각 150점이고요. 수학하고 탐구는 100점씩. 그래서 총 500점 만점이에요. 반면에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은 수학하고 탐구 비중이 더 높아요. 각각 150점이고 국어하고 영어는 100점씩. 여기도 총 500점 만점이죠. 아, 계열별로 유불리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연 계열 안에서도 또 학과 그룹을 유형 1, 유형 2로 나눠서 탐구 과목 지정, 과탐 필수 여부 등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봐야 해요. 영어는 등급별로 점수를 환산하고 한국사는 가점 감점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수학이나 탐구에서 특정 과목 선택하면 가산점도 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어는 1등급이 100점이고요. 2등급 97, 3등급 94, 4등급 91점. 여기까지는 등급당 3점씩 깎이는데 5등급은 갑자기 81점으로 10점이나 뚝 떨어져요. 5등급부터 타격이 크군요. 네, 그 이후로는 다시 3점씩 깎여서 9등급은 0점 처리되고요. 그러니까 영어 5등급 아래로는 정말 불리해지는 거죠. 한국사는 등급별로 점수를 더해주거나 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거나 탐구에서 과학 탐구를 선택하면 계열에 따라서 10%의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당락에 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가산점까지 고려해야겠네요. 자, 면접이나 실기고사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면접은 주로 수시에서요. 학생부 종합 면접형, 학생부 교과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 평생학습자, 만학도 이런 데서 봅니다. 보통 한 10분 내외로 개별 면접을 보고요. 제출한 학생부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그런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 많고 의예과처럼 인성이나 적성을 평가하는 면접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실기고사는요? 실기고사는 수시랑 정시 모두 예체능 계열 학과에서 보는데요. 디자인, 미술, 음악, 무용, 스포츠과학, 체육교육 등등 학과별로 딱 정해진 과제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2027학년도 입시에서 정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네요. 모든 전형에 다 적용된다고요? 이건 상당히 큰 변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죠. 2027학년도부터는 강원대학교의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그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있잖아요. 이게 전부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냥 반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조치사항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서 불이익을 다르게 적용해요. 불이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감점 같은 건가요? 전형 유형에 따라 방식이 좀 달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 평가할 때 정성평가에 반영하는데요. 특히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면 공동체 역량 등급을 낮추거나 아예 최저등급을 저버리는 식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학종에서는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그럼 다른 전형은요? 그 외에 학생부 국어, 수능 실기 위주 전형처럼 점수로 평가하는 전형에서는요. 총점에서 그냥 점수를 깎아버리는 방식이에요. 1호부터 3호까지는 감점이 없는데 4호, 사회봉사는 총점의 5%를 감점하고요.
5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10%, 6호 출석정지는 15%, 7호 학급교체는 20%, 8호 전학조치는 무려 30%를 감점합니다. 30% 감점이면 와, 이건 사실상 합격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9호 퇴학 처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이건 혹시 검정고시나 해외고 출신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네, 계획안을 보면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심지어 합격 통보를 받거나 입학한 후라고 하더라도 학기폭력 관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서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고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입시에서도 정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대학교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정말 상세하게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전체 모집 인원은 약간 늘었고 여전히 수시,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요건이 강화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는 점, 이게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전형마다 요구하는 자격 조건, 평가 요소나 반영 비율,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여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 예를 들어 내신이 강한지, 수능이 강한지, 아니면 활동 경험이 풍부한지 이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시행 계획 단계에 아니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해요.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이 발표될 때는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2027학년도 강원대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명확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대학 입학 전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할까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만 뽑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교육 기회를 좀 더 공평하게 나누고 지역사회의 필요도 반영하고 또 다양한 재능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품으려는 이런 여러 목표들 사이에서 대학들이 나름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복잡한 시스템 자체가 우리 사회와 대학이 미래 인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은 아닐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